가슴이 처지는 원인은 살을 안 찌셔야 돼요. 아무래도 가장 악영향을 주는 거는 러닝이 굉장히 대세인데요.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지연입니다. 가슴이 처졌다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처지지 않았는데 본인의 가슴이 처졌다고 생각해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처진 가슴의 기준이 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졌을 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유두의 위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밑선이 있어요. 그 밑선과 그 유두와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처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가슴의 밑선 가까이 유두가 내려와 있는 경우, 그때가 이제 처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cm 정도 처진 것까지는 1단계, 3cm보다 더 많이 처진 거는 이제 3단계, 그 사이가 이제 2단계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윗가슴만 꺼진 경우에 내 가슴의 밑에 부분에 조직이 몰려있다 보니까 마치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밑선보다 훨씬 유두 위치가 위에 있으면서 윗가슴만 꺼진 경우라면은 난 처진 것이 아니라 윗가슴이 꺼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선보다 유두가 위에 있어서 실제로는 윗가슴이 꺼진 거지 처진 게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된 분들은 거상 수술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한 가슴 확대 수술만으로도 윗가슴을 예쁘게 채우고 자연스러운 가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선에 가깝게 유두가 처져 있는 분들부터는 거상 수술을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셔야 돼요. 가슴이 처지신 분들이 보형물을 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올라갈 거라고 큰 기대를 갖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단순히 보형물만 넣었을 때는 처음에 부어있을 때는 올라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붓기가 가라앉을수록 다시 가슴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기 때문에 처져 있는 분들은 확대만으로는 리프팅이 많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가슴 처진 단계가 적은 1단계 정도의 밑선과 유두 위치가 비슷하신 분들은 유륜 절개 방법으로도 가슴을 어느 정도 리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륜 둘레의 절개를 넣어서 주변 피부를 잘라 오므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개선이 유두 라인에 감춰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가장 최소화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2단계 이상으로 처진 분들한테는 약간의 효과가 좀 아쉽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처지신 분들은 수직절개나 오자절개 이상으로 절개가 더 많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서 리프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직절개와 오자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유두 위치 자체를 위로 이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유두 위치를 올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어요. 이제 수직절개, 오자절개는 이 유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 흉터, 밑선에 따라가서 이렇게 가로절개로 되는 이 흉터가 추가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나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처짐이 남더라도 유륜 절개까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연한 흉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제대로 유두 거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밑선 아래로 많이 처져 내려오신 분들은 접히는 부분이 굉장히 땀차고 불편한 증상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흉터를 감안하고라도 제대로 좀 들어 올리고 싶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아래쪽이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고 가슴이 가벼워지고 불편한 게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흉터라는 게 막 엄청 흉하게 남는 건 아니고 선 하나로 이렇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 흉터 때문에 엄청 불편해 하시는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슴이 처지는 원인은 극심하게 체중이 쪘다 갑자기 빠지는 이런 것들이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악영향을 주는 거는 안타깝게도 모유수유가 되겠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굉장히 커졌다가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슴에 자극이 가고 볼륨이 확 빠지게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처짐이 유발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제 단유 마사지예요. 단유 마사지를 할 때 굉장히 가슴에 많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유 마사지를 너무 세게 받으신 건 처지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움직임도 사실은 처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즘 러닝이 굉장히 대세인데요. 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뛸 때 가슴이 정말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피부를 늘어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러닝뿐만이 아니더라도 몸을 좀 과도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할 때에는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슴을 처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가슴이 처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원인이 됐었던 그런 체중 변화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살을 안 찌셔야 돼요.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도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리 어떻게 했어요? 뭐 운동은 뭘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살을 열심히 뺐다기보다 내가 살찔 때 제 피부가 늘어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금만 찌면 이 피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체중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좀 알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이 좀 더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살이 찌면 그냥 정말 살만 찌는 게 아니고요. 내 피부가 계속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피부가 확 늘어나면요. 수술하지 않으면 늘어난 피부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이 안 찌는 것이 가슴이 처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을 뺄 때 굶거나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운동을 병행해서 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운동을 병행하면 내 피부에 어느 정도의 탄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지는 걸 조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답답하다고 잘 때 속옷 안 입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무리 답답해도 수면 브라라도 착용을 하셔서 너무 가슴이 쏠려 내려가는, 너무 눌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최소화 시켜주셔야 돼요. 가슴 처짐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내 가슴이 처지기 전에 많이 예방을 하셔서 처지지 않은 가슴 예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처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예쁜 변화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